뭐 장시간 앞선 질문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모셔서 어쩌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존경하는 신명곤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한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창녕은 강변 여가수인 거죠. 한강에서 하고자 하는 건 취수장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강변 여가수와 취수장 차이가? 지금 그 강변 여가수는 이제 지하에서 물을 취수하는 것이고요. 그 한강 취수장은 한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네? 한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거는 직접 취수를 한다는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취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죠? 현재 환경부 용역 안에는 네. 집수관을 지표면 한 2, 3m 정도에서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류수. 공유수. 복류수. 예. 그럼 뭐 물을 모아서 취수를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물을 모으지만 네. 지하로 한 2, 3m 간을 넣어가지고 취수하는 것으로 물은 모으고 관을 2, 3m 넣어서 예. 취수를 하신다고 말씀이죠. 그 어떤 우리 북처럼 뭐 작은 댐처럼 이렇게 뭔가를 막을 것이다. 예, 아마 자그마한 그런 보가 말씀이시죠? 실제로.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가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한강물을 이용하고자 하면서 합천 댐물을 바로 이용하지 않고, 하류 지역인 적중면에서 취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예, 한강 합천댐 같은 경우는 합천 국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계획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합천 주민들이라든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쓰고 이제 낙동강으로 흘러나가는 물을 취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한강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물양이나 물에 관련된 상황에 대한 알고 계시는 바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수량 정도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는 합천댐 물량을 활용하여 이제 45만 톤 공급 가능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합천댐에서 공급 가능한 생활공업 용수는 142.5만 ton으로 지금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천댐에서 계약되어 본류로 공급하고 있는 울산공업용수 66.8만 톤 중 일부 계약 변경을 통해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댐에서 142만 톤 정도를 흘려보내는데 그 물을 이용하겠다. 예. 그렇게 봐서는 됩니까? 예. 이건 이제 발전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합천댐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이유가 발전을 위해서, 수력 발전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이죠. 뭐 발전, 모르십니까? 그다음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예. 합천댐에서 만약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한강은 어떻게 됩니까? 합천 지역에 있는 한강은 합천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물이 없죠, 그죠? 한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한강. 일단 지금 댐에서부터가 함유구까지 한 45km. 국장님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강은 그 창군 고제면에서 시작해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역까지입니다. 그죠? 그게 한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강의 상황으로는 합천댐에서 모아둔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강바닥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취수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 황당한 건 한강에 흘러가는 물의 80, 90% 정도가 나오는
거창군은 이 용역에 영양지역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한강 지수 예정지는 합천댐에서 45km 정도 떨어진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지역도 지금 지수로 인한 추가 규제가 없습니다. 합천댐 상류에 위치한 거창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아마 환경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죠, 그죠? 그러면은 경남도에서는 예, 거창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예.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죠? 예. 그죠? 상식적으로 환강물을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하면서 환강이 만들어지고 환강 안에 포함돼서 그 물로 먹고 살아가는 그 지역분들을 제외하고 뭔가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습니까? 당초 지난 8월에 네. 거창군 의회에서도 한강지선 선정준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개발 행위 제한 우려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주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추가 규제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그 부분만 있어서 그 부분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추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명분을 그것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께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환경부, 이 주최를 하고 있는 환경부에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셔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이라 하더라도 맞지 않은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 용역은 환강이라는 그 강의 생태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창녕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반대가 굉장히 주민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용역을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현재 용역안이 이제 확정 단계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검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내용이 최종 보고할 때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기존은 그죠? 아니죠,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나서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리고 상식적인 이해가 가능한 그런 용역과 계획을 가지고 이 물 문제를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환강물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치수장을 만들겠다라고 한 건 그 영양 지역, 그러니까 영양 지역이 아니죠. 그 피해 지역, 예?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상수도 보호구역, 그죠? 테두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댐을 이용했을 때 하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강 하류에 하는 이유가 물론 합천댐을 사용하면 더 맑은 물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합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지금 치수를 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합천 상류, 합천 이쪽에 있는 합천 댐물을 바로 이용한다면 합천 지역에는 피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천 지역에 놓은 용수나 이건 그대로 평소대로만 흘러가면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합천 댐에는 물을 채워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 용역 자체는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용역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어쨌건 우리 존경하는 신용근 의원님이 앞서 발언하신 부분, 제가 또 질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환경부에 강력하게 전달을 좀 해주시고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찾아서 지역 주민들과 먼저 상의를 한 이후에 용역을 하시든 어떤 대안을 찾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지사님 우리 한국판 뉴딜 관련된 전략회의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이 내용도 그 뉴딜 안에 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우리 지사님 생각 어제 발표하시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한국판 뉴딜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간단하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예. 전에 환경산림국장께 예. 질문 주셨던 한강 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부충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 지금도 한강에는 합천 지역의 한강 하류에 적중치수장이라고 예. 치수장이 있습니다. 예, 그 있습니다. 치수장 주변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합천댐이 아니라 적중치수장 근처로 환경부에서는 치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용역이 검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참된 상류 지역인 거창군에는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지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피해나 전체적으로 해당 사항을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주변도 마찬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강의 특성상 합천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치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적중의 치수장은 합천군에 있는 동부 5개면 주민들만 쓰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치수장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45만 톤을 가지고 간다는 건 그래서 엄청난 양이죠. 수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경남연구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의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가을쑥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과연 치수가 가능한지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에도 치수를 해야 되죠, 만들면. 네. 그죠? 그러려면은 합천댐에서 물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거기는. 그럼 합천댐에 그 맑은 물이 있어야만이, 그죠? 맑은 네. 물을 공급할 수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치수를 하기 시작하면 합천댐 상류 지역도 똑같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이 네. 있을 수 있는지 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지사님도 아마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그럴 거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그 부분은 환경부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경남도가 크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결론을 좀 예, 만들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 드리다 말았는데요. 네, 어제 그 한국판 뉴딜 네. 직접 발표도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좀 알리는 기회로 네, 한 말씀 좀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 경남이 갈 뉴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포괄적이라서 네, 답변드려야 될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은 좀 알면 좋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제가 발표했던 건 어제 회의가 이제 한국판 뉴딜 제2차 전략회의 대통령님 주재 회의였고 시도지사 연석회의와 동시에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6개 시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어제 회의의 핵심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 뉴딜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님의 정부와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던 자리고 저는
그런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권역별로 생활권, 경제권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광역 대중교통망이 수도권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어제 발제를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 뉴딜 사업도 우리 동남권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또 균형발전 잠깐 말씀드릴 기회에 네.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이제 지금까지 화석연료로 사용했던 에너지원을 이제 우리 무탄소, 저탄소 네. 이런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옮기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지사님이 어떤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가시고 싶은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자료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기후위기 선언까지 도도 동참을 하고 현재로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게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지구의 생존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경남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서 지금의 이제 그 집중식 전원인데, 예를 들어 원전이나 대형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송전선을 통해서 전원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인데, 이제는 전 세계 추세가 분산형 전원입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력은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경남도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 특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 관련 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과거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기술력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경남의 제조업 강점을 활용해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아무래도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기존의 지역에 있는 에너지 업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하고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원전은 사실 우리 화석연료를 쓰는 곳은 아니죠, 그죠? 네. 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걸 먼저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해를 하기 좀 힘든데요. 혹시 지사님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어제 혹시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TV 시사 프로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에너지원별로 발전 단가를 비교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전의 에너지 발전 단가가 네. 결코 싸지 않습니다. 네. 그건 단지 지금 들어가는 우라늄에 비해서 나오는 전력 이렇게만 계산하면은 단가가 쌀 수 있지만, 원전의 후처리 비용, 그 다음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 비용, 지금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처리장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농도가 짙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비용들을 다 감안하면 원전이 결코 값싼 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발전 단가가 태양광과 풍력이 원전이나 석탄보다 훨씬 저렴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하고 있거나 탈원전도 아니고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탈원전하는 게 2090년 가야 가능한 그게 무슨 지금 탈원전입니까?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더 저는 지금 속도가 세계적인 추세보다 오히려 늦다. 특히 미국이 만일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2035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무역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기회를 신속하게 잡지 못하면 낙오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료는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고 거기에 전력 생산 비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조금 전에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말로 알아들었다면은 그렇게 쓴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 구조나 경제나 산업 쪽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동안 한 1년 이상 정부와 함께 이제 지역의 원전 업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두산중공업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두산중공업에 가서 관련 업계 대표들하고 같이 그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미 업계들은 지방 행정보다 빠르더라고요. 경제 민간 업계들은 이미 두산중공업도 과도기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LNG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산업 체질로 전환을 하고 있고 네. 실제 두산중공업의 LNG 가스터빈은 세계에서 5번째로 기술 개발이 되었고 이미 실증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이 LNG 가스터빈을 적극적으로 국산화해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정부가 함께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행정보다 앞서가는 건 언제나 그렇게 네, 했다고 저는 알고 맞습니다.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이제 지사님께서 그 원전 관련해서 원전 폐기물 말씀을 하셔서 거기 연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관계부처를 통해 계속 물어봤는데 아직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태양광 폐패널 처리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최근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폐 배터리, 그다음 폐 패널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그 폐기물 처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이런 폐 배터리, 폐 패널 처리 분야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새로운 신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원전 폐기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폐기물의 심각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런 그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술 개발 속도라면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자료를 보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23년 정도 되면 폐패널이 발생하는 양이 약 한 8만 톤 정도가 시작해서 그 이후로 가면은 매년 그 이상 늘어나는 적지 않은 그 폐패널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이 패널을 처리하는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강하게 이렇게 개발을 산업화하는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게 뭐 생각을.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국의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저는 뭐 그렇게 늦지 않게 충분히 기술 개발과 산업화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20%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률 이야기했고 지사님은 저한테 주신 답변에 2040년까지 40%를 달성하시겠다. 예.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 그만큼 또 많은 폐자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도 있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비율도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안에 해상풍력이 발전량은 더 많겠죠, 그죠? 예. 근데 땅은 적게 차지하고 발전량은 더 많을 거고,